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건강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의 하루를 열어주는 동반자,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향과 잠을 깨우는 효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연 커피는 우리에게 이롭기만 한 존재일까요? 오늘 그 달콤 쌉쌀한 매력 뒤에 감춰진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5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기, 혈, 수,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모두 부족해지며 몸 전체가 고갈되는 시기에 접어들죠. 그래서 예전보다 피로를 쉽게 느끼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며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버텨내는 힘 자체가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는 대신 커피를 통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쉬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그 비명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죠.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키우는 행위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내 몸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 특히 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30분 안에 우리 식도의 관약근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커피의 여러 성분들은 이 점막을 깎아내고 이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점막은 깎여나가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 압력은 높아졌는데 이와 식도 사이의 문은 헐거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위산과 내용물이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신물이 올라오는 불쾌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 그리고 잦은 기침. 이 모든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며 커피는 이 모든 과정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메리카노는 너무 독할 것 같아서 우유를 넣은 라떼나 프림을 넣은 믹스커피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커피를 멀리해야 하는지, 특히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왜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식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커피를 마실까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 정신이 깨지 않는다, 커피 향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피가 주는 효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이 피로해지면 혈중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아데노신은 뇌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근육통을 느끼는 등 피로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상적이고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보다 먼저 뇌 수용체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데노신이 앉아야 할 의자에 카페인이 대신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피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로가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로는 몸 안에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뇌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냉각수가 없을 때 계기판에 뜨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의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 경고등이 시끄럽고 귀찮다고 전구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고등은 꺼졌으니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자동차는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길 위에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의 속임수에 넘어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피로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50대 이상처럼 몸의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일시적인 집중력 향상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 작동을 억제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회복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수면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커피 못 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커피 때문에 10년간 넥과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위산과라, 가스, 복부팽만, 타들어가는 통증, 목 통증의 설사까지. 그래도 커피가 너무 좋아서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커피 끊은 지 10개월째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다시는 입에 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의 경험처럼 우리는 커피를 계속 마시는 동안에는 커피가 얼마나 내 몸에 해로운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몸이 커피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커피를 끊고 몸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커피가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위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우리 위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액이라는 끈끈한 보호막을 분비합니다. 이 점액층이 위벽을 코팅하고 있어야만 위는 안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소중한 점액층을 말려버리고 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의 기름때를 강력한 세제로 닦아내듯 커피는 우리 위를 보호하는 점액층을 매일같이 벗겨내는 것입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3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시경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 점막이 거의 다 사라진 위축성 이염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위축성 이염은 보통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어떻게 30대의 젊은 나이에 60대의 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20대 시절 과외 교사로 일하며 하루 8, 9시간씩 수업을 하기 위해 정신을 깨우려고 매일 커피를 5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커피를 쏟아부었던 2년의 시간이 그의 위를 30년이나 늙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 클로로겐산, 그리고 산성물질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액 분비는 억제하고 위산 분비는 2배 이상 촉진합니다. 보호막은 사라졌는데 공격무기인 위산만 늘어난 셈이니 이벽이 손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소량 잔류할 수 있고 카페인이 없더라도 다른 산성물질들이 여전히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넣은 라떼나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우유에 유지방이나 프림 성분이 커피와 섞이면 이 안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음이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죠. 또한 믹스커피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오히려 더 심한 피로와 무기력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제 커피가 어떻게 우리를 중독시키는지 그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커피로 뇌를 속이면 뇌는 피로를 더 잘 감지하기 위해 아데노신 수용체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2잔, 3잔을 마셔야만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커피로 인해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커피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미세하게 자극합니다. 이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지만 이 역시 함정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인 자극으로 도파민 분비를 반복하면 뇌는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줄여버립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오직 커피를 마셔야만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 출근길, 커피 전문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들은 정말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걸까? 아니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걸까?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피로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뇌의 기본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커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유전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절반은 6시간이 지난 저녁 8시에도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밤사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파를 얕게 유지시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녹초가 된 상태로 일어나니 또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피로를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마취에 의존하다 보면 피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졸음을 이겨내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피로라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커피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활력이 아닌 내 몸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그 어떤 각성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을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건강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의 하루를 열어주는 동반자,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향과 잠을 깨우는 효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연 커피는 우리에게 이롭기만 한 존재일까요? 오늘 그 달콤 쌉쌀한 매력 뒤에 감춰진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5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기, 혈, 수,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모두 부족해지며 몸 전체가 고갈되는 시기에 접어들죠. 그래서 예전보다 피로를 쉽게 느끼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며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버텨내는 힘 자체가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는 대신 커피를 통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쉬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그 비명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죠.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키우는 행위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내 몸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 특히 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30분 안에 우리 식도의 관약근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커피의 여러 성분들은 이 점막을 깎아내고 이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점막은 깎여나가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 압력은 높아졌는데 이와 식도 사이의 문은 헐거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위산과 내용물이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신물이 올라오는 불쾌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 그리고 잦은 기침. 이 모든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며 커피는 이 모든 과정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메리카노는 너무 독할 것 같아서 우유를 넣은 라떼나 프림을 넣은 믹스커피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커피를 멀리해야 하는지, 특히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왜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식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커피를 마실까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 정신이 깨지 않는다. 커피 향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피가 주는 효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이 피로해지면 혈중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아데노신은 뇌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근육통을 느끼는 등 피로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상적이고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보다 먼저 뇌 수용체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데노신이 앉아야 할 의자에 카페인이 대신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피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로가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로는 몸 안에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뇌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냉각수가 없을 때 계기판에 뜨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의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 경고등이 시끄럽고 귀찮다고 전구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고등은 꺼졌으니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자동차는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길 위에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의 속임수에 넘어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피로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50대 이상처럼 몸의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일시적인 집중력 향상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 작동을 억제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회복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수면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커피 못 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커피 때문에 10년간 넥과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위산과라, 가스, 복부팽만, 타들어가는 통증, 목 통증의 설사까지. 그래도 커피가 너무 좋아서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커피 끊은 지 10개월째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다시는 입에 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의 경험처럼 우리는 커피를 계속 마시는 동안에는 커피가 얼마나 내 몸에 해로운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몸이 커피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커피를 끊고 몸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커피가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위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우리 위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액이라는 끈끈한 보호막을 분비합니다. 이 점액층이 위벽을 코팅하고 있어야만 위는 안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소중한 점액층을 말려버리고 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의 기름때를 강력한 세제로 닦아내듯 커피는 우리 위를 보호하는 점액층을 매일같이 벗겨내는 것입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3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시경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 점막이 거의 다 사라진 위축성 이염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위축성 이염은 보통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어떻게 30대의 젊은 나이에 60대의 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20대 시절 과외 교사로 일하며 하루 8, 9시간씩 수업을 하기 위해 정신을 깨우려고 매일 커피를 5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커피를 쏟아부었던 2년의 시간이 그의 위를 30년이나 늙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 클로로겐산, 그리고 산성물질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액 분비는 억제하고 이산 분비는 2배 이상 촉진합니다. 보호막은 사라졌는데 공격무기인 위산만 늘어난 셈이니 이벽이 손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소량 잔류할 수 있고 카페인이 없더라도 다른 산성물질들이 여전히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넣은 라떼나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우유에 유지방이나 프림 성분이 커피와 섞이면 이 안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음이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죠. 또한 믹스커피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오히려 더 심한 피로와 무기력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제 커피가 어떻게 우리를 중독시키는지 그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커피로 뇌를 속이면 뇌는 피로를 더 잘 감지하기 위해 아데노신 수용체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2잔, 3잔을 마셔야만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커피로 인해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커피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미세하게 자극합니다. 이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지만 이 역시 함정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인 자극으로 도파민 분비를 반복하면 뇌는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줄여버립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오직 커피를 마셔야만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 출근길, 커피 전문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들은 정말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걸까? 아니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걸까?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피로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뇌의 기본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커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유전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절반은 6시간이 지난 저녁 8시에도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밤사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파를 얕게 유지시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녹초가 된 상태로 일어나니 또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피로를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마취에 의존하다 보면 피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졸음을 이겨내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피로라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커피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활력이 아닌 내 몸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그 어떤 각성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을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건강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의 하루를 열어주는 동반자,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향과 잠을 깨우는 효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연 커피는 우리에게 이롭기만 한 존재일까요? 오늘 그 달콤 쌉쌀한 매력 뒤에 감춰진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5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기, 혈, 수,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모두 부족해지며 몸 전체가 고갈되는 시기에 접어들죠. 그래서 예전보다 피로를 쉽게 느끼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며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버텨내는 힘 자체가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는 대신 커피를 통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쉬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그 비명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죠.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키우는 행위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내 몸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 특히 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30분 안에 우리 식도의 관약근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커피의 여러 성분들은 이 점막을 깎아내고 이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점막은 깎여나가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 압력은 높아졌는데 이와 식도 사이의 문은 헐거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위산과 내용물이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신물이 올라오는 불쾌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 그리고 잦은 기침. 이 모든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며 커피는 이 모든 과정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메리카노는 너무 독할 것 같아서 우유를 넣은 라떼나 프림을 넣은 믹스커피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커피를 멀리해야 하는지, 특히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왜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식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커피를 마실까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 정신이 깨지 않는다. 커피 향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피가 주는 효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이 피로해지면 혈중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아데노신은 뇌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근육통을 느끼는 등 피로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상적이고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보다 먼저 뇌 수용체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데노신이 앉아야 할 의자에 카페인이 대신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피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로가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로는 몸 안에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뇌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냉각수가 없을 때 계기판에 뜨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의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 경고등이 시끄럽고 귀찮다고 전구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고등은 꺼졌으니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자동차는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길 위에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의 속임수에 넘어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피로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50대 이상처럼 몸의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일시적인 집중력 향상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 작동을 억제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회복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수면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커피 못 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커피 때문에 10년간 넥과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위산과라, 가스, 복부 팽만, 타들어가는 통증, 목 통증의 설사까지
그래도 커피가 너무 좋아서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커피 끊은 지 10개월째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다시는 입에 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의 경험처럼 우리는 커피를 계속 마시는 동안에는 커피가 얼마나 내 몸에 해로운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몸이 커피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커피를 끊고 몸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커피가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위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우리 위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액이라는 끈끈한 보호막을 분비합니다. 이 점액층이 위벽을 코팅하고 있어야만 위는 안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소중한 점액층을 말려버리고 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의 기름때를 강력한 세제로 닦아내듯 커피는 우리 위를 보호하는 점액층을 매일같이 벗겨내는 것입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3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시경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 점막이 거의 다 사라진 위축성 이염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위축성 이염은 보통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어떻게 30대의 젊은 나이에 60대의 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20대 시절 과외 교사로 일하며 하루 8-9시간씩 수업을 하기 위해 정신을 깨우려고 매일 커피를 5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커피를 쏟아부었던 2년의 시간이 그의 위를 30년이나 늙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 클로로겐산, 그리고 산성물질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액 분비는 억제하고 이산 분비는 2배 이상 촉진합니다. 보호막은 사라졌는데 공격 무기인 위산만 늘어난 셈이니 이벽이 손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소량 잔류할 수 있고 카페인이 없더라도 다른 산성물질들이 여전히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넣은 라떼나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우유에 유지방이나 프림 성분이 커피와 섞이면 이 안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음이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죠. 또한 믹스커피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오히려 더 심한 피로와 무기력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제 커피가 어떻게 우리를 중독시키는지 그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커피로 뇌를 속이면 뇌는 피로를 더 잘 감지하기 위해 아데노신 수용체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2잔, 3잔을 마셔야만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커피로 인해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커피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미세하게 자극합니다. 이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지만 이 역시 함정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인 자극으로 도파민 분비를 반복하면 뇌는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줄여버립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오직 커피를 마셔야만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 출근길, 커피 전문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들은 정말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걸까? 아니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걸까?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피로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뇌의 기본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커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유전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절반은 6시간이 지난 저녁 8시에도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밤사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파를 얕게 유지시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녹초가 된 상태로 일어나니 또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피로를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마취에 의존하다 보면 피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졸음을 이겨내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피로라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커피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활력이 아닌 내 몸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그 어떤 각성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을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건강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의 하루를 열어주는 동반자,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향과 잠을 깨우는 효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연 커피는 우리에게 이롭기만 한 존재일까요? 오늘 그 달콤 쌉쌀한 매력 뒤에 감춰진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5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기, 혈, 수,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모두 부족해지며 몸 전체가 고갈되는 시기에 접어들죠. 그래서 예전보다 피로를 쉽게 느끼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며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버텨내는 힘 자체가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는 대신 커피를 통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쉬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그 비명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죠.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키우는 행위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내 몸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 특히 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30분 안에 우리 식도의 관약근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커피의 여러 성분들은 이 점막을 깎아내고 이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점막은 깎여나가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 압력은 높아졌는데 이와 식도 사이의 문은 헐거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위산과 내용물이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신물이 올라오는 불쾌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 그리고 잦은 기침. 이 모든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며 커피는 이 모든 과정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메리카노는 너무 독할 것 같아서 우유를 넣은 라떼나 프림을 넣은 믹스커피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커피를 멀리해야 하는지, 특히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왜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식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커피를 마실까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 정신이 깨지 않는다. 커피 향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피가 주는 효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이 피로해지면 혈중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아데노신은 뇌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근육통을 느끼는 등 피로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상적이고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보다 먼저 뇌 수용체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데노신이 앉아야 할 의자에 카페인이 대신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피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로가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로는 몸 안에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뇌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냉각수가 없을 때 계기판에 뜨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의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 경고등이 시끄럽고 귀찮다고 전구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고등은 꺼졌으니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자동차는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길 위에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의 속임수에 넘어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피로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50대 이상처럼 몸의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일시적인 집중력 향상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 작동을 억제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회복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수면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커피 못 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커피 때문에 10년간 내과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위산과라, 가스, 복부팽만, 타들어가는 통증, 목 통증의 설사까지. 그래도 커피가 너무 좋아서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커피 끊은 지 10개월째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다시는 입에 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의 경험처럼 우리는 커피를 계속 마시는 동안에는 커피가 얼마나 내 몸에 해로운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몸이 커피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커피를 끊고 몸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커피가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위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우리 위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액이라는 끈끈한 보호막을 분비합니다. 이 점액층이 위벽을 코팅하고 있어야만 위는 안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소중한 점액층을 말려버리고 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의 기름때를 강력한 세제로 닦아내듯 커피는 우리 위를 보호하는 점액층을 매일같이 벗겨내는 것입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3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시경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 점막이 거의 다 사라진 위축성 이염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위축성 이염은 보통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어떻게 30대의 젊은 나이에 60대의 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20대 시절 과외 교사로 일하며 하루 8, 9시간씩 수업을 하기 위해 정신을 깨우려고 매일 커피를 5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커피를 쏟아부었던 2년의 시간이 그의 위를 30년이나 늙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 클로로겐산, 그리고 산성 물질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액 분비는 억제하고 이산 분비는 2배 이상 촉진합니다. 보호막은 사라졌는데 공격 무기인 위산만 늘어난 셈이니 이벽이 손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소량 잔류할 수 있고 카페인이 없더라도 다른 산성 물질들이 여전히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넣은 라떼나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우유에 유지방이나 프림 성분이 커피와 섞이면 이 안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음이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죠. 또한 믹스커피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오히려 더 심한 피로와 무기력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제 커피가 어떻게 우리를 중독시키는지 그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커피로 뇌를 속이면 뇌는 피로를 더 잘 감지하기 위해 아데노신 수용체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2잔, 3잔을 마셔야만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커피로 인해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커피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미세하게 자극합니다. 이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지만 이 역시 함정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인 자극으로 도파민 분비를 반복하면 뇌는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줄여버립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오직 커피를 마셔야만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 출근길, 커피 전문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들은 정말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걸까? 아니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걸까?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피로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뇌의 기본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커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유전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절반은 6시간이 지난 저녁 8시에도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밤사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파를 얕게 유지시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녹초가 된 상태로 일어나니 또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피로를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마취에 의존하다 보면 피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졸음을 이겨내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피로라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커피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활력이 아닌 내 몸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그 어떤 각성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을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건강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의 하루를 열어주는 동반자,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향과 잠을 깨우는 효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연 커피는 우리에게 이롭기만 한 존재일까요? 오늘 그 달콤 쌉쌀한 매력 뒤에 감춰진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5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기, 혈, 수,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모두 부족해지며 몸 전체가 고갈되는 시기에 접어들죠. 그래서 예전보다 피로를 쉽게 느끼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며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버텨내는 힘 자체가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는 대신 커피를 통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쉬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그 비명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죠.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키우는 행위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내 몸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 특히 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30분 안에 우리 식도의 관약근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커피의 여러 성분들은 이 점막을 깎아내고 이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점막은 깎여나가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 압력은 높아졌는데 이와 식도 사이의 문은 헐거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위산과 내용물이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신물이 올라오는 불쾌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 그리고 잦은 기침. 이 모든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며 커피는 이 모든 과정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메리카노는 너무 독할 것 같아서 우유를 넣은 라떼나 프림을 넣은 믹스커피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커피를 멀리해야 하는지, 특히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왜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식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커피를 마실까요?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 정신이 깨지 않는다, 커피 향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피가 주는 효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이 피로해지면 혈중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아데노신은 뇌에 있는